오늘 이야기는 인천국제공항, 그 중에서도 출국장 게이트 앞의 한 장면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공항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늘 북적이는 곳이죠. 그런데 만약 중국행 비행기가 뜨는 탑승 게이트 근처를 유심히 보신 적이 있다면 아주 묘하고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떤가요? 양손 가득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피곤하다, 빨리 가서 김치찌개 먹고 쉬고 싶다거나 이번 여행 알찼네 하며 뿌듯해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이징 상하이로 떠나는 게이트 앞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마치 전쟁터에 끌려가는 사람 혹은 이산가족과 생이별하는 사람처럼 하염없이 눈물을 펑펑 쏟는 젊은 여성들이 수두룩합니다. 화장이 다 번지도록 우는 사람, 탑승구 앞에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 승무원이 손님 탑승하셔야 합니다 라고 재촉할 때까지 한참을 서울 쪽을 뒤돌아보며 울먹이는 사람들까지 있죠. 이게 과연 한국에 몰래 사귀던 연인이라도 두고 와서 우는 걸까요?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아닙니다. 그저 한국을 떠나 중국이라는 현실로 다시 돌아가기 싫어서 우는 겁니다. 그들에겐 비행기를 타는 게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감옥으로 돌아가는 길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믿기지 않는 현상,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지 숫자로 한번 증명해 볼까요? 424만 명. 이 숫자가 바로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입니다. 그냥 많다라고만 하면 느낌이 잘 안 오실 텐데요.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나라를 많이 찾는 나라 2위가 일본이거든요. 같은 기간 일본인 관광객이 267만 명이었습니다. 3위인 대만이나 4위인 미국은 100만 명 안팎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2위인 일본보다 사람 수가 거의 2배나 많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1등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드 배치니 한한령이니 하면서 양국 관계가 꽁꽁 얼어붙어서 명동이 텅텅 비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벽하게 되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온 중국인들 사이에서 이상한 전염병 같은 게 돌고 있다는 겁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마음이 깊게 병드는 병이죠.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걸 두고 서울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공기가 그립다. 집에 왔는데 계속 서울 꿈을 꾼다. 중국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라며 집단적인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이 현상. 오죽하면 중국 정부가 내부 단속을 하며 이 분위기를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도저히 통제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도대체 서울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대륙의 청년들이 단체로 이 서울병에 걸려 공항에서 통곡까지 하게 된 걸까요? 먼저 서울병이 정확히 어떤 증상인지부터 현미경 들여다보듯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의학적인 병명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증상은 꽤 심각하고 구체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독한 한국 향수병이자 귀국 후유증인데요. 자유로운 한국 여행을 마치고 중국 본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우울감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보이냐고요?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슈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베이징 공항에 내리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서울의 그 맑고 자유로운 공기가 그립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성수동 카페에서 찍은 사진만 들여다보고 있다. 내 육체는 중국에 있지만 내 영혼은 아직 서울숲 벤치에 앉아있다. 심지어 귀에 꽂은 이어폰에서는 하루 종일 K-팝이 흘러나오고 한국 드라마 대사를 달달 외우며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죠. 이 현상이 갑자기 폭발한 건 앞서 말씀드린 424만 명이라는 엄청난 방문객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에만 약 460만 명이 왔는데 이는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거든요. 게다가 최근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확대 등으로 한국으로 오는 문턱이 낮아지면서 그야말로 빗장이 완전히 풀려버린 상황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기록입니다.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슈,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 여기에 서울 여행 영상이 실시간으로 도배가 됩니다. 그리고 영상 밑에는 꼭 이 해시태그가 달립니다. 서울병, 한국아리, 다시 돌아갈래, 여기가 천국.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올리는 영상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창한 관광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처럼 63빌딩 전망대나 민속촌 혹은 비싼 명품관 앞에서 쇼핑백 들고 찍은 허세 섞인 사진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아주 소소하고 일상적인 장면들입니다. 한강 고수부지 편의점 앞 흔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은박지 그릇에 보글보글 끓인 라면을 먹는 영상. 그들에겐 그게 미슐랭보다 맛있는 겁니다. 늦은 밤 11시 홍대 거리나 강남 골목을 아무런 걱정 없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안전하게 걷는 영상. 그들이 그리워하는 건 웅장한 자연 경관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갖춘 편리함, 카페 테이블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훔쳐가지 않는 신뢰, 밤에도 여자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치안,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시민의식.
바로 이 공기와 분위기 자체에 중독된 겁니다. 중국에서는 느끼기 힘든 여유와 존중을 맛보고 나니 돌아가자마자 나 다시 돌아갈래. 여기는 너무 삭막해 라며 마치 금단 증상처럼 서울병을 앓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우리의 기억을 조금만 과거로 돌려볼까요?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중국인 관광객, 흔히 말하는 유커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관광버스 수십 대가 명동 입구에 줄지어 서 있고 빨간 깃발 든 가이드가 확성기로 소리치면 우르르 내리는 사람들, 면세점 바닥에 주저앉아서 화장품을 박스째로 뜯어 캐리어에 쑤셔 넣고 목소리는 또 얼마나 컸습니까? 시끄럽고 무질서하고 오로지 쇼핑만을 위해 온 것 같은 그 느낌 말이죠. 그런데 만약 지금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명동이나 홍대 성수동에 가신다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시끄러웠던 깃발 부대는 이제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누구일까요? 바로 스마트폰 지도 앱 하나 켜고 조용히 이어폰 꽂고 거리를 누비는 2030 MZ세대 자유여행객들입니다. 한국인들도 웨이팅 때문에 가기 힘들다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 성수동의 가장 힙한 팝업 스토어, 한남동의 감성적인 편집숍, 이런 곳을 귀신같이 찾아다닙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의 트렌드를 잘 알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전에는 한국을 단순히 물건 싸게 사는 마트 정도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한국을 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 내가 살아보고 싶은 워너비 도시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나 한국 가서 명품백 샀어가 자랑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나 한국 가서 퍼스널 컬러 진단받고 성수동 카페에서 인생샷 건졌어. 나 한국 사람 같지? 이게 훨씬 더 세련되고 있어 보이는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여행의 DNA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아주 불편하게, 아니 두려움 섞인 눈초리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 지도부입니다. 시진핑 정부 들어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문화 안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구의 타락한 문화나 외국의 자유주의 사상이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중국의 사회주의 가치관을 흔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화가 곧 총칼 없는 전쟁 사상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10년 가까이 중국은 철저하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내려진 그 유명한 한학령, 한국 연예인들의 공연을 막고 한국 드라마 방영을 금지했죠. 뿐만 아니라 만리방화벽이라고 들어보셨죠?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전 세계인이 다 쓰는 앱을 중국에서는 접속조차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김치, 한복, 판소리 같은 우리 고유의 문화도 원래 중국 거다라고 우기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깎아내리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한국은 도둑국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요. 국정원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한국어 가짜뉴스 사이트를 만들어서 한국 사회를 이간질하려던 정황까지 포착됐을 정도니까요.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한국은 싫은 나라, 배울 게 없는 나라, 위험한 나라라고 세뇌를 시켰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완벽한 실패입니다. 아니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100번 말로 떠드는 선전보다 한 번의 직접 경험이 훨씬 강력하고 치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한국 위험하다, 치안 안 좋다라고 선전했는데 막상 와보니 새벽 2시에 여자가 혼자 돌아다녀도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거짓말이 들통나는 순간 그 반작용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더 폭발하게 됩니다. 정부가 우릴 속였구나라는 배신감과 함께 말이죠. 최근에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후천펑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중국에서 구독자가 수백만 명이나 되는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이자 지식인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중국 사회에도 빈곤 문제가 있다, 노인연금이 부족하다라며 현실적인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고 팩트에 기반한 방송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웨이보, 더우인, 틱톡, 그가 운영하던 모든 SNS 계정이 하루아침에 삭제된 겁니다. 어떤 경고도 이유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인터넷 세상에서 디지털 사망을 당해버린 거죠. 중국 정부가 진실을 말하는 입을 얼마나 막고 싶어 했는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요? 정부가 유명인의 입은 강제로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매달 한국을 다녀가는 50만 명의 평범한 관광객들의 입은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VPN을 우회해서 혹은 귀국하자마자 중국 SNS에 서울 최고였다, 이게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이다 라는 생생한 후기가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사실 이 서울병 현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는 아주 슬프고 짠한 현실이 깔려 있습니다. 그냥 한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중국이 너무 힘들어서 나타난 도피 심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중국 경제 뉴스로 많이 보셨겠지만 정말 심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청년 실업률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해도 18.9%입니다. 5명 중 1명은 백수라는 소리죠. 하지만 베이징대 교수 같은 전문가들은 실제 실업률은 46%가 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거의 절반이 놀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습니다. 과거의 고성장 시대는 끝났고 남은 건 무한 경쟁뿐입니다. 중국에는 내이주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고 내부에서 소모적인 경쟁만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어처럼 번지는 말이 있습니다. 탕핑과 바이란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집 한 채 못 사고 취직도 안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바닥에 누워만 있을래. 상황이 썩어가든 말든 나는 상관 안 해? 이런 자포자기의 심정이 담긴 단어들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질식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태인 거죠. 이런 답답한 감옥 같은 현실 속에 갇혀 있다가 비행기로 딱 2시간을 날아와서 서울에 내린 겁니다. 여기에 오니 숨통이 트입니다. 거리는 깨끗하고 사람들은 세련됐고 각자의 개성대로 옷을 입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처럼 숨막히는 통제와 감시 그리고 사상교육이 없습니다. 거리에 공안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 난생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 그들에게 서울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답답한 현실에서 도망쳐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는 비상구이자 산소가 부족한 물속의 물고기에게 주어진 산소호흡기였던 겁니다. 그러니 다시 중국행 비행기를 타야 할 때 그 산소호흡기를 떼고 다시 그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두려움에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공항에서의 그 눈물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규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중국 정부는 K-팝 공연도 막고 한국 드라마도 막으며 철저하게 빗장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오히려 한국에 대한 관심과 동경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더 높이 튀어오르는 용수철처럼 중국의 폐쇄성이 강해질수록 역설적으로 서울의 자유로움이 더 밝게 빛나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병이라는 이 신기하고도 기이한 현상, 어쩌면 이건 중국 청년들이 우리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보내는 나도 자유롭게 숨쉬고 싶다, 나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무언의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도 이 현상을 보며 너무 우쭐해하기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관광객이 느끼는 꿈의 도시 서울과 우리가 매일 출근 전쟁을 치르고 집값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현실의 서울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이 거리, 무심코 지나치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꿈이자 동경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이 매력적인 이미지를 잘 지켜나가면서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더 살기 좋은 도시, 더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된다면 서울은 잠깐 유행하고 사라지는 관광지가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하는 진짜 아시아의 중심, 자유의 도시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요?